안녕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보이는 라디오, 밤새 안녕입니다. 이 채널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못한 마음,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좀 서늘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요. 젊었을 때 겪던 거랑은 결이 다른 콕 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불안감이요. 오늘은 바로 그 감정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해 볼 자료가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이 감정을 아주 따뜻하면서도 또 예리한 시선으로 풀어낸 글이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넘어서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지적인 도구를 챙겨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 변화를 개인의 나약함이나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자료의 핵심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이 불안은 고장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로 숙련된 정신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거죠. 오늘은 이 불안의 원인을 인지적 또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씩 분해해 보고요. 이 감정이랑 싸우는 대신 어떻게 현명하게 동행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짚어주는 핵심적인 변화부터 이야기해보죠. 젊었을 때의 불안은 원인이 명확했다는 점,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당장 갚아야 할 대출금이라던가 통과해야 할 시험, 관계 문제처럼 타겟이 분명했죠. 그렇죠. 어떻게든 해결할 방향이라도 보였고요. 근데 지금 느끼는 불안은 마치 안개 같아요. 자료의 이 구절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것 같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불안하고 문제도 없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거죠. 불안의 성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불안이 주로 외부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왔다면 네. 지금의 불안은 내면의 실존적인 상태와 더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상태요? 네. 원인을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으니 대처하기도 막막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자료는 이 감정이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삶이 깊어졌다는 증거라니 흥미롭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자료가 불안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부터가 아주 역설적입니다. 바로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하,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젊을 때는 몰라서 용감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일종의 경험의 저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우리 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사소한 실수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대한 방대한 사례 연구가 머릿속에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당신의 뇌가 고도로 발달한 경험적 위협 탐지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걸로 비유합니다. 경험적 위협 탐지 시스템이요? 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일종의 고성능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그냥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좀 뻐근하면 어제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겼잖아요. 네, 그랬죠. 지금은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이 시스템을 바로 작동시키는 거죠. 뇌가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은 디스크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혹은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 내 나이 때 누구는 이런 증상으로 시작했다던데. 이런 식으로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딱 그거네요. 몸의 작은 신호 하나에도 생각이 길어집니다. 이게 시작은 아닐까 하는 거요. 네. 즉, 알미 곧 불안의 재료가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와,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지식과 경험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방패가 너무 무거워져서 저를 짓누르는 갑옷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느낌. 예전엔 밤새워 노력하면 결과가 보이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 실행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보통 내적 통제 소재가 강해요. 내 노력과 의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외적 통제 소재의 영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신체의 노화나 주변 사람들의 변화, 사회적 환경 같은 것들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체감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 통제 소재의 이동이라는 개념, 어찌 보면 좀 패배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니 포기하라는 것처럼요. 자료에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걸 패배나 포기가 아니라 현실과의 조우라고 설명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뭐랄까 환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게 되는 지혜의 단계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고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과도 맞닿아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처럼요. 다만 그 전환 과정에서 오는 상실감과 무력감이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의 표현처럼 내가 내 인생을 예전만큼은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느끼는 그런 서운함이죠. 포기가 아니라 구분하는 지혜로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는 거네요. 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앞선 두 가지와 맞물려서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원인이 앞선 두 가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느끼는 동시에 시간의 유한성을 절감하게 될 때 인간은 아주 근원적인,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바로 그 소중함 때문에 이 소중한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원인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니 막연했던 불안의 실체가 조금씩 잡히는 기분입니다. 단순히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었군요. 자, 그런데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원인을 아우르면서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 문장이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인데 불안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오늘 논의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죠. 보통 우리는 불안을 버그나 오류처럼 취급하고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죠. 하지만 이 관점은 불안을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선택과 이별, 성공과 실패, 버티고 인내했던 그 모든 시간의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불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은 제가 잘못 살아서 생긴 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열심히 살아냈다는 훈장 같은 거군요. 당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자료의 말이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지적 재구성이에요. 인지적 재구성이요? 네. 불안을 해결해야 할 문제 프레임에서 이해해야 할 내 삶의 이야기라는 프레임으로 옮기는 작업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불안 없애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 불안과 함께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바뀌죠.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수용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배운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아주 소박하고 실용적이어서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는 불안을 이유 없는 감정으로 그냥 인정하라는 거였죠. 네. 왜 불안하지? 라고 원인을 파헤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때로 감정에 꼬리표를 붙이고 분석하려는 행위가 그 감정을 더 증폭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냥 오늘은 안개가 좀 꼈구나 하고 날씨처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기보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내 몸과 마음이 잠시 쉬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는 연습. 두 번째 방법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불안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괜찮은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정서명명의 효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건데요.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와,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뇌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즉 오늘은 좀 불안하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힘이 실제로 약해진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습니다. 바로 하루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평생을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또 가장 필요한 조언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 날은 실패한 날이라고 여기도록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그래서 자료에 이 표현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밥 잘 먹었고 몸 크게 아픈 것 없고 이렇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성장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저 무탈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인정해주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들의 공통점은 애쓰지 않음에 있습니다. 불안과 싸워 이기려는 대신 그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언의 바탕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비슷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이유 없는 불안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원인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게 된 우리 뇌가 보내는 신호이자 삶의 통제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지혜의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안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이자 잘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요. 자료의 마지막 구절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아주 사소하고 괜찮았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의 온기나 무심코 본 창밖의 하늘 같은 작은 순간들이 불안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불안이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무게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무게를 새롭게 쌓아가고 싶은 걸까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을 넘어서요. 오늘 하루의 소중한 경험과 긍정적인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쌓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의 내가 기댈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의미 있는 무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